31번 보시겠습니다. 자, CNC 프로그램에서 주축의 회전수를 이렇게 350rpm으로 직접 지정하는 블록은 여러분들 CNC 나중에 실기에서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이제 CNC 선반의 G코드 정도는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G코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때 필기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 보실 때도 G코드는 필요하시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주축의 회전수를 350rpm으로 직접 지정하는 블록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축의 회전수를 이제 일정하게 제어할 때는 우리가 G97 G코드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G97, S350. 자, 이거면 지금 RPM을 350rpm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97은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이제 홈 가공 실기하실 때 아니면 이제 나사 가공 이런 홈 가공하고 나사 가공 하실 때 절삭 속도 회전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G97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G96이 있는데 주축 속도 일정 제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50은 우리 이제 공작물 좌표계 설정 및 주축 최고 회전수 설정. 그 다음에 98은 분당 이송, 99는 회전당 이송. 얘는 이제 이송에 관련된 겁니다. 이송에 관련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 빨간 키를 보시면 제가 빨간 키에 보시면 이런 CNC 선반 준비 기능에 G코드가 있어요. 우리가 G코드. 자, 이 G코드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G코드들은 웬만하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온 우리가 이제 G97 여기 보면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 그 다음에 96 같은 경우는 절삭 속도 일정 제어. 98 분당 이송, 99 회전당 이송.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별표 해놨잖아요. CNC 선반에서 자주 출제되는 G코드. 그래서 별표 해놓은 G코드는 반드시 암기해 놓으시고 이게 필기시험. 자, 필기시험에도 도움이 되지만 향후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 보실 때 또 도움이 되는 G코드이기 때문에 G코드, 별표로 된 G코드들은 꼭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3번 G97 S350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자, 32번. 자, 조작판의 급속 오버라이드 스위치가 다음과 같이 급속 위치 결정 동작을 실행할 경우 실제 이송 속도는 얼마인가? 단 기계의 급속 이송 속도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급속은 1000mm 민인데요. 자, 지금 여기 나온 건데 요즘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이제 보면 라피드 오버라이드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 100%로 해 놓으면 이 급속 이송 속도 그대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문제에 나 있는 것처럼 여기는 25%입니다. 즉 1000mm 민의 25% 속도로 가니까 일단 여기 보시면 자, 25%니까 250 자, 미터 민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 좀 단위가 잘못됐는데 이게 이제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밀리미터니까 자, 이렇게 단위를 좀 수정해 주시고 여기를 이것들을 좀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250mm 4번인데요. 자, 이게 이제 오버라이드 라피드 오버라이드 스위치인데요. 우리가 이송할 때 이렇게 100% 쪽으로 이렇게 놓고 하면 급속 이동은 정해진 속도로 이동하게 돼 있고 자, 참고로 0으로 놓으면은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25%의 속도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는 옛날 장비고 요즘 장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여기 조작 판넬인데요. CNC 선반 이제 화천 거고 요즘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보시고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피드 오버라이드. 자, 여러분들 이제 움직이는 거
이송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여기 보면 스핀들 오버라이드가 있습니다. 스핀들은 이제 우리가 주축의 RPM에 관련된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요즘은 이제 100%가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00%일 때 있고, 그 다음에 50%, 아까 말했던 25%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치, 스위치들을 움직이면 속도라든지 이송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퍼센트에 맞게끔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조작반의 급속 오버라이드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해설의 단위들을 조금 한번 나중에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나사 가공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키워드는 나사 가공이에요. 나사 가공. 자, 선반에서 이제 CNC 선반이라 이럴 때 나사 가공을 보시면, 자, CNC 우리가 이제 선반에서 나사 가공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사 가공 여러분들 실기에서도 이때도 이제 나사 가공 사이클을 쓸 건데요. 이때 사이클을 쓸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리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드 값. 그래서 틀린 게 뭐가 있냐면 여기 2번입니다. 자, 이송 속도는 나사의 피치 값이 아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리드 값을 지령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값이 아니라 나사 가공에서는 리드 값을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자, 나사 가공 프로그램에서 이송 속도는 나사의 리드 값을 지령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기를 준비하실 때 우리가 이제 나사 가공이 꼭 들어가거든요. 나사 가공. 그때 이제 사이클을 쓸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드 값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 우리가 이제 G76을 많이 쓰시는데 이때 이제 사이클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나사의 리드 값을 넣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나사 가공할 때 주축의 회전수가 변하면 올바른 나사 가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몇 번이냐? 우리가 31번이죠. 자, 문제 31번에서 했던 것처럼 나사 가공을 할 때는 자, 이렇게 회전수가 일정해야 됩니다. 회전수가 일정. 자, 일정한 회전수를 가지려면 그래 거기는 G97을 써줘야 돼요. G97. 아까 31번 문제처럼. 그래서 일정한 회전 속도, 회전 RPM으로 가공을 해야지만 나사가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G97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번에 보면 G97로 지령한다 맞죠? 만약에 문제를 조금 바꿔갖고 얘를 G96으로 한다 하면 얘도 틀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G97로 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절입 횟수는 절입표를 참조하여 여러 번 나누어 가공하고, 자, 복합 고정형 나사 사이클은 우리 G76을 쓴다라는 것도 같이,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실기를 하실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자, 파이 30의 드릴 가공에서 절삭 속도가 150m/min입니다. 자, 이송이 0.08일 때 회전수와 이송 속도를 구하라.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회전수, 이송 속도. 자,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공식이 있죠. V는 1000분의 파이 dn. 자, 여기서 이제 이 n을 뽑아내면, 자, n은 같이 있는 이웃사촌인 파이 d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 두 개를 곱하겠죠. 1000 곱하기 절삭 속도. 당연히 RPM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전 속도를 먼저 구하면, 자, 파이 곱하기 d는 지름이겠죠. 저기 파이 30 있으니까 30. 자, 그 다음에 1000에 곱하기 여기 보면 절삭 속도가 있죠. 150. 자, 이렇게 구하면 1592 RPM이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는데, 자, 그럼 일단 뭐 이송 속도를 구할지 몰라도 이게 1592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송 속도도 구해야 되니까, 자, 이제 이송 속도는 우리가 이송에다가 곱하기 이제 회전수를 곱해 주는데, 저기 이제 문제에 이송이 나와 있죠. 이송이 0.08 곱하기 회전수가 1592를 하면
그래서 127.4mm 미니 될 겁니다. 이 송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공식을 암기해서 이 공식에서 회전수를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하셔서 요것만 알고 있어도 여기를 맞힐 수 있으니까 문제를 맞힐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높은 점수로 합격하려면 계산 문제도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정된 블록에서 유효한 G코드. 자, 우리가 유효한 G코드를 블록 안에서만 유효한 G코드를 우리가 원샷 G코드라고 합니다. 원샷 G코드라고 해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 먼저 이런 프로그램 보면 이게 지금 여기 EOB, 얘가 EOB거든요. EOB는 이제 엔드 오브 블록인데 요거 하나를 이거 블록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씩을. 자, 이 하나씩을 블록인데요. 이 G코드가 이 블록 안에서만 유효한 게 우리가 원샷 G코드, 1회 G코드고, G코드를 썼을 때 이 블록 다음에도 똑같은 동일 그룹의 G코드가 나올 때까지 유효한 것을 우리가 이제 모달 G코드라고 해요. 모달 G코드. 자, 그래서 원샷 G코드하고 모달 G코드는 그렇게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얘를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 블록 안에서만 유효한 것을 우리가 원샷 G코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지정했을 때 계속 유효하다가 동일한 그룹입니다. 그룹의 G코드를 만날 때까지 유효한 게 우리가 모달 G코드라고 해요. 모달 G코드.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의미 해설을 보시면, 자, 원샷 G코드는 명령된 블록에서만 유효해서요. 여기 중요한 게 이제 00그룹이에요. 00그룹. 대표적인 G코드가 G04, G28, G30, G50. 그 다음에 이제 모달 G코드, 동일 그룹의 다른 G코드가 나올 때까지 유효한 게 바로 모달 G코드인데, 모달 G코드는 00 이외의 그룹이 바로 모달 G코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가 많을까요? 원샷 G코드하고 모달 G코드에서. 근데 모달 G코드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이 원샷 G코드를 좀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G04는 원샷이고, G28은 원샷이고, G30은 원샷이고, G50은 원샷이구나. 이렇게 블록에서만 유효한 G코드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암기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모달 G코드라는 걸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빨간 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반에 G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룹이 있거든요.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자, 아까 대표적인 이제 원샷 G코드에 G04가 있어요. 그래서 00그룹이 원샷 G코드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00그룹.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00그룹. 자, 그래서 이런 00그룹이 자, 원샷 G코드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달 G코드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써있죠. 00그룹은 지정된 블록에서만 유효한 G코드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중 지령에 블록된 유효한 G코드, 원샷 G코드가 아닌 겁니다. 아닌 거. 자, 그러면 이제 모달 G코드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G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대표적인 원샷 G코드 G04, G28, G30, G50은 꼭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자, CNC 기계의 움직임을, 자, 여기 보시면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속도 제어와 이축 검출을 하는 일종의 피드백 장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계를 가공하다 보면 이제 좀 틀어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계가 얼마큼,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서브 모터가 얼마큼 움직였는지 이제 피드백을 주는데요. 그 피드백 주는 장치를 우리가 인코더라고 합니다. 인코더.
인코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CNC 기계에서 이제 서브 모터가 속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얼만큼 움직였는지, 위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인코더라고 해요. 인코더. 그래서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P가 의미하는 것은, 자, 여기에 보면 P는 지금 여기를 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얘는 실기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이제 황삭 사이클인데요. 자, 황삭 사이클, 거친 가공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황삭 사이클. 우리가 이제 G71 사이클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줄을 씁니다. G70 이렇게 두 줄을 쓰는데, 자, 이때 이제 여기 P가 무엇이냐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어차피 실기에서도 필요하니까 요거는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요거 안질은 바깥질은 거친 절삭 사이클. 이제 거친 사이클이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황삭이라고 합니다. 황삭. 자, 그래서 요 두 줄 G71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G71. 자, 여기가 이제 P하고 Q가 있는데, 그다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왜? 나중에 실기할 때도 필요하니까. 실기할 때도. 그래서 필기 시험 볼 때도 나오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G71 사이클은 꼭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오는 P를 보시면, 자, P 요겁니다. 요거는 자, 다듬 절삭 가공 지령절의 첫 번째 전개번호 고정 사이클의 시작 번호입니다. 우리가 고정 사이클의 시작 번호가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같이 보실게요. Q. 네, 얘는 고정 사이클의 끝번호입니다. 끝번호. 자, 이제 우리가, 자, 여기가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얘가 지금 G71 사이클이죠. 여기에 보면 P11 있고 Q100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개 번호가 있거든요. 전개 번호. 자, 이게 전개 번호 N을 우리가 10으로 놓고, 그럼 이게 P12이고 N100이니까 이 사이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작물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한꺼번에 가공할 수 없으니까 이만큼 가공했다가 이만큼 가공하고 이만큼 가공하고 이만큼 가공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걸 고정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정 사이클의 P10은 N10, Q100은 N100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나는 N10이 안 하고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N1로 하고 여기를 N10으로 하면 여기를 P1, 그다음에 여기는 Q10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클 시작되는 번호와 끝나는 번호가 PQ에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회 가공 깊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니까 G71 사이클은 꼭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7번의 P가 의미하는 것은, 자, 2번 고정 사이클의 시작 번호입니다. 고정 사이클의 시작 번호. 자, 그러면 X축 방향의 도피량은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에 X축 방향의 1의 절임량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고정 사이클의 끝번호. 얘는 끝번호니까 이제 Q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축 방향의 1의 절임량은 이제 1의 가공 깊이니까 우리가 X축 방향의 1의 가공량은 얘가 되겠죠. U.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X축 방향 도피량은 R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3번은 얘를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번은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 사이클, 거친 절삭 사이클을 꼭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CNC 선반 작업에서 전원 투입 전, 자, 전원을 투입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상식 문제죠. 자, 일단 정답은 우리 X축, Z축의 백내시를 점검하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와서 봐야겠죠. 그래서 백내시 점검은 전문가가 봐야 됩니다. 기계 전문가가. 그래서 장비 투입 전에 보는 게 아니라
장비 전원 투입 전에 확인할 사항은 뭐 이제 외관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공기 압력이 적당한지, 그다음에 윤활유에 뭐 급유 탱크가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전원 투입 전에 X축, Z축의 백내시는 전문가가 와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CNC 선반에서 원호 가공입니다. 우리가 원호 가공 시계 방향이 G03, 반시계 방향이 G04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제 R 값을 같이 써주는데, CNC 선반에서 원호 가공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단어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원호 가공할 때 이제 I하고 K 값도 써주고, 자, G02는 우리가 이제 시계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G03이 우리가 이제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원호 가공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에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거든요. 아래에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는데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우리 선반에서는 우리가 가공 범위가 180도 이하예요. 180도. 180도 이하인데, 자, 180도를 초과하면 R 값을 지령할 수 없으므로 R-8은 이제 우리 CNC 선반에서 원호 가공할 때 적합하지 않고,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머시닝 센터에서는 이제 180도 이상의 원호를 지령할 때는 반지름 값에 음의 부호를 붙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반지름 값에 음의 값을 부여할 때 머시닝 센터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NC 선반에서는 39번에 원호 가공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는 워드는 R-8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CNC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좌표치입니다. 좌표치의 기준이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가 CNC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좌표의 종류는 크게 뭐가 있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공작물 좌표계, 그 다음에 기계 좌표계, 구역 좌표계, 상대 증분 좌표계, 이제 잔여 좌표계가 있는데, 일단 정답은 고정 좌표계예요. 우리가 고정 좌표계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고정 좌표계라는 말은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공작물 좌표계를 보면, 공작물 좌표계는 자 이제 도면을 보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프로그램 원점 또는 공작물 원점을 정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공작물 좌표계라고 해요. 프로그램 원점 또는 공작물 원점. 이게 이제 절대 좌표계의 기준이 되는 점이죠. 절대 좌표계의 기준이 되는 거. 자, 우리가 절대 좌표계의 기준이 되는 점이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좌표계는 기계 만든 사람, 만든 회사에서 원점을 잡아줍니다. 그 원점을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를 우리가 이제 기계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좌표계는 이제 지역 좌표계 또는 워크 좌표계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G54에서 G59를 쓰입니다. G54에서 59. 그래서 영역별로 원점을 부여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제 구역 좌표계.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이제 머시닝 센터나 아니면 CNC 선반에서 실기 시험 볼 때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분 좌표계, 상대 좌표계는 현재 그 위치가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여 좌표계는 실행 중에 오토로 가공 실행 중에 나머지 이동 거리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좌표계 개념을 먼저 보시면, 자 일단 CNC 선반 개념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Z축이고 여기가 X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원점이죠. 원점. 만약에 원점, 이 프로그램 원점인데, 여기서 원점에서 A로 갈 때, 그 다음에 B로 가거나 C로 갈 때, 자 이제 지령을 할 때 이 원점을 기준으로 지령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지령이라고 해요. 절대지령이고, 자 근데 이제 이 원점을 기준으로 지령할 때가 우리가 절대지령이고, A에서 이제 B로 갈 때 요 A가 기준이 되면, 그때 가기 전에 A에서 B로 갈 때 이 A가 기준이 되면 우리가 그거를 증분지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B에서 C로 갈 때 또 B가 기준이 되는 게 우리 증분지령. 그때 출발점이 기준이 되는 게 증분지령이고, 아예 여기 프로그램 원점이 기준이 되는 건 우리가 절대지령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고정 좌표계라는 좌표치는 없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